반갑습니다. 장종용 시장점검입니다. 예, 오늘 코스피 지수 상승 마감했습니다. 박스권 하단에서 지지력을 확인을 한 모습입니다. 요 몇 번의 지지력이 있었고, 예, 이 부분들이 결국은 시장을 주도하는 쪽에서 시장을 훼손하기 싫다, 예, 관리는 할 것이다 라는 부분을 피력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이게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어서 관리를 못하겠다, 손을 놓는다라고 해서 이게 쭉 미끄러지기 전까지는 기관 외국인 투자자들이 위기 때마다 등판을 해서 시장을 관리를 할 것이다. 그리고 시장을 관리를 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삼성전자 시총 500조짜리 그리고 유통 주식이 많이 없기 때문에 적은 금액으로도 지수를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로. 그래서 지수를 관리해야 될 시점에서는 삼성전자가 상대적으로 시장 대비 강한 모습을 보일 것인데, 예, 그게 그렇다 하더라도, 그래서 삼성전자가 강한 모습을 보여서 나머지 종목들 다 재미없는 흐름을 보이지만, 근데 어쨌든 그런 추세가 여전히 시장 대비해서 삼성전자의 흐름이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주도주로서 역할을 해서 요 박스권 흐름을 종식시키고 삼성전자가 치고 나가면서 지수가 상승한다, 요런 부분보다는 요 변동성이 줄어들면서 박스권이 견고해져 가지고 한참의 행보를 한 끝에 방향을 정하는데, 이때쯤 되면 삼성전자는 많이 죽어있고 나머지 종목들의 텐션이 올라오면서 지수를 움직이는 어떤 주체가 바뀔 수 있다, 뭐 이런 정도로 시장을 전망을 해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변동성이 줄어들수록 거래대금도 줄어들 것인데, 이렇게 거래대금이 줄어들면 활력이 따라서 줄어들면서 단타 매매가 힘을 잃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시장 관심도 줄어들고, 그게 다시 투자자들의 어떤 심리를 위축시키는 부분이니까 그 심리가 위축돼서 밀리려고 할 때마다 관리가 들어온다, 예, 이런 정도의 안전판, 예, 그게 어떤 계기만 있으면 무너질 것이지만 계기가 있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 안전판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코스닥을 보면 오늘 뭐 아주 지지와 저항에 대한 정석이 나왔습니다. 요 저항, 제가 이 선을 그어놓은 이 저항에서 코스닥 지수가 반등을 했습니다. 요거 이전에 저항 자리가 지지가 됐다, 요거는 어느 정도 이제 인지를 하셨을 겁니다. 이전에 저항이 이제 지지가 됐는데 여기 하나 더 뭉칠수록 강하다, 장기 평선이 있으니까 요거랑 요거랑 마주쳐가지고 보다 강한 지지선을 만들었고 여기서 반등을 성공했다. 반등 성공. 예, 그래서 이런 지지 저항이 뭐 단순히 이평선을 본다, 이평선은 평균가 개념이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이게 지지를 받고 반등을 하지만 왜? 라는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없습니다. 근데 이런 건 간단하지 않습니까? 21선에서 왜 지지가 나오지?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자주 지지가 나와, 그냥 거기서 그렇더라, 이런 거 말고 왜에 대한 설명을 못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전 저항 자리니까 이번 지지 자리다,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건 나쁘지 않은 거고 설명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항 자리가 지지 자리가 됐고 장기 이평선이 같이 있으니까 더 지지가 잘 된 거고, 그래서 코스피의 어떤 박스권 하단하고는 조금 다른 형태, 완만한 하락 추세에서의 어떤 하단 확인, 이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보유 종목을 살펴보면, 네, 뭐 특별한 부분은 없습니다. 이온컴포텍 아직까지 뭐 이런 완만한 상승 추세는 깨지 않은 상태입니다. 완만한 상승 추세는 남아있는데 전환 청구권 행사가 또 나왔습니다. 160만 주 정도 되는데, 이게 지난번에도 전환 사채를 소화를 하고 반등을 했기 때문에 좀 다른 반전이 있지 않을까. 예를 들면 전환 사채 소화 전에 주가가 올라가지고 이걸 소화하기 위해서 주가가 오르는 형태, 두 번째는 이렇게 그냥 있다가 이거 쏟아지고 다시 내려가는 형태. 그러면 두 가지를 놓고 비교했을 때 주포가 없으면 이런 형태가 됩니다. 다시 내려갔다가 올라간다. 근데 이게 그림상 이런 수렴의 형태로 봤을 때는 그림상 뭐 전개가 안 되지는 않을 것 같은. 그럼 여기서 잘 버티다가 올라간다, 이거 역시 변동성 범위에서는 용인될 수 있는 흐름입니다. 두 가지 다 열려있는 상태인데, 그럼 얘가 세력이 있냐 없냐, 이걸로 봐야 되고, 거래가 있고 털었고 다시 샀고 더 샀고 또 단기간에 좀 털었고, 이렇게 보기에는 뭔가 거래량이, 예, 아주 압도적이지는 않다. 세력이 없는 거 아닌가? 없는 것 치고는 또 거래량이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이때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런 흐름이 그냥 나올 수는 없는 거고, 이런 흐름 말고 지금 나왔을 때의 흐름, 그리고 얘네들이 지금 남아있으면 이것도 어떤 관리일 거고 이런 흐름이 나올 수 있을 거다. 털고 나갔으면 없을 거다 라는데 어느 정도 좀 털고 나간 것 같은 부분이라서 약간 있다 없다로 치면 약간 부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아직까지 흐름을 깨지 않고 전환사채 청구까지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저게 시장에 쏟아질 때까지 더 지켜보는데 조금 탐탁치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NHN벅스. NHN벅스는 뭐 긍정적으로 보자면 요런 거래량이 터지고 이런 캔들이 나왔다면 이건 털었다는 겁니다. 근데 누가 사서 털었다는 거지? 살 주체가 없는데. 그래서 이거 매집형이 아닐까라고 보면 요 윗꼬리 자리에 매물을 소화하면 매집형으로 볼 가능성이 크고 그런 형태가 될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을 가능성이 높고, 이 아래에 있으면 뭐가 어쨌든 누군가 갖고 있다 털었구나 이렇게 보는 게 맞는데, 일단 여기서 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윗꼬리 자리에서 움직이고 있으니까 나쁘지는 않고, 근데 다만 이 각도가 올라가는 형태는 현재 상황에서 확률이 떨어지니까 요 추세 연장 안에서 적당히 조정을 받으면서 추세를 만들어 나가는 이런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얘기는 한 며칠 부진할 가능성이 크지 않나, 뭐 내리진 않더라도 이렇게 볼 수 있고. 네, 그리고 액트 뭐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뭐 만족스럽게 사진 않았고 제 계획은 이렇습니다. 얘가 오르고 얘가 오르면 이걸 다 사야지. 근데 가격이 내려주네? 더 좋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뭐 그렇게 보는 것과 별개로 어쨌든 또 연기가 됐습니다. 이쯤 되면 뭔지 제가 주식 투자하면서 이런 사례를 잘 본 적이 없는데, 뭐 계약을 똥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뭐 돈이 없는데 그렇게 한 건지,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어쨌든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인 것 같고, 어쨌든 저게 이게 어떤 최대주주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다면 차라리 뭐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이겁니다. 현 경영권 보유 중. 도대체 경영권이 뭔지에부터 정의가 내려질 필요가 있는데, 세미콘라이트 입장에서 보면 이것도 뭐 자기 구주를 산 것도 아니니까, 그럼 구주 조금 팔게 해주고, 이것도 정정도 안 된 것 같은데, 구주를 조금 팔게 해주고 경영권을 줬다? 공짜로 줬다? 이거는 문제가 좀 크지 않나. 어쨌든 자기 주식을 다 팔게 해줘야 뭐 경영권을 넘기든지 할 건데, 이런 부분에서 뭔가 좀 이상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뭐 어쨌든 말씀드렸듯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다. 8%대 최대 주주하고 서울 사무소에서 돈을 쓰는 구조. 진짜 뭐 했지 내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 네가 뭘 하든 말든 이렇게 생각하시면 뭐 할 말은 없지만,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뭐 주가도 내리니까 더 짜증나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뭐 예전에 비해서 회사의 또 내실이 좋아졌기 때문에 그거를 생각했을 때는 또 뭐 이전처럼 뭐 굉장히 급박한 상황은 아닌 건 맞는 거고, 하지만 이게 뭔가 옳지 못한 상황이다. 요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녹화하다가 틀린 게 있어가지고 다시 했는데, NS. 제가 혹시 녹화를 못할 상황이 생기면 여기다가 커뮤니티가 어딨지?
커뮤니티에다가 이렇게 적어 놓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뭐 진짜 웬만하면 녹화를 할 건데 어제 이제 서울에서 내려갔다 다시 올라갈까 생각을 했습니다. 어제 마친 게 보자. 한 8시에 마쳤나? 오후. 그리고 다음날 오전 11시, 요거보다 빨랐다. 10시, 9시 반. 자, 그러면 여기서 내려와가지고 다시 녹화하고 올라간다. 이건 도저히 물리적으로 시간이 안 나와가지고, 그렇게 못했는데, 어쨌든 저는 특별한 일이 아니면 가능한 하려고 하고, 그렇지만 못하는 상황일 때 이렇게 뭐 공지를 띄우거나, 고정을 하거나, 공지를 올리거나, 제가 아니면 녹화 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께서 시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최대한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는 배려를 해드릴 거고, 골든 센츄리 이것도 이제 그냥 그려놓습니다. 뭐 테슬라에 대해서는 전 좀 부정적입니다. 첫 번째로 뭐 비슷하게 많이 만들 수 있고, 두 번째로 지금 현재는 테슬라가 잘 만든 전기차인 건 분명하고 자율주행에서 굉장히 앞서 나가 있는 것도 맞지만, 그리고 막대한 시가총액에서 이제 자금 조달이 자유로워졌으니까 거기에서 또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완성차 업체들을 압도할 만큼의 시가총액은 굉장히 가열이고 거품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비싼 걸 사면 항상 낭패를 보기 때문에 매수 기회로 본다라는 거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결국 이거니까 주가가 올라서 이만큼 떨어졌는데 이거 매수 기회인가요? 대체로 이렇게 갑니다, 주가는. 그래서 그거 참고 잘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여기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돼요. 이거 누르면 꺼질까봐 제가 못 누르는데, 뭐 이런 거 가치평가, 그리고 의견 볼륨 투자 포인트 보시면 되고, 이베스트 기준으로 330입니다. 다른 증권사는 제가 뭐 그걸 다 기억하고 있는 그런 건 아니라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사실 그게 작년 기준으로 나오기 때문에 숫자보다는 올해 실적을 가지고 반영을 하는 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틀린 것도 많은 것 같은데, 아무튼 KG 이것도 뒤에 같이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삼성생명, NHN복스, 대한제분 다 괜찮은 것 같은데, 하지만 인기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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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바이오사이언스 요즘 공모주들 다 따상이니까 뭐 공모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요거는 비상장이니까 지금 바로 보겠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상장이고 비상장 수익 20만원 이상. 근데 보통 장외 거래에서 거래가 거의 없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삼성생명이 상장하기 전에 장외에서 16만원에 거래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상장을 해보니까 까보니까 11만원, 그리고 나중에 뭐 6만원, 3만원대까지 내려갔는데, 그래서 뭐 비상장 거래가에 대해서 너무 환상을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이 정도면 한 14, 5만원 정도에서 형성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희망 공모가가 보통 기관 투자자들이 짜고 치는 거기 때문에 6만 5천원 곱하기 2 하면 13, 여기서 따상하면 한 16만 9천, 뭐 그러면 따상해서 팔아야 되지 않나, 따상을 간다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젠 반등이 오는지 이것도 나중에 다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공지를 올려드렸는데 공지를 못 보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너무 심하게 걱정을 해주시면
저도 좀 불편하고, 왜냐면 괜히 좀 미안해지는 거, 그리고 요거를 보는 다른 분들도 뭔가 좀 불편해 하실 수 있습니다. 예. 그럼 뭐 어디 무슨 짓 하는데 영상이 안 올라오지? 이런 거랑 주식 떨어져가지고 영상 안 찍은 거 아니야? 뭐 이런 거, 뭐 약간 유머가 항상 있으면 좋은데, 심히 걱정이 되네요. 우리 엄마도 아니고. 제가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이런 거. 네. 아, 예, 블록딜. 알겠습니다. 예, 댓글 확인은 끝났고, 종목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NS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제가 거의 많은 종목들을 접하고는 있지만, 근데 잘 모르는 종목이다 보니까 직관적으로 보이는 지표에 의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조금 빠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감안하셔서 보시면 되고, 자, NS 나쁘지 않습니다. 최대주주 지분율도 뭐 나쁘지 않고 흑자 내고 있는 기업이고, 예, 그리고 시장에서 좋아하는 리튬 폴리머, 2차 전지, 양산용, 뭐 장비 같은 거, 뭐 그런 거 만드는 회사인데, 전기차가 한창 핫할 때의 어떤 반응들, 이런 반응들에서 조금 식은 상태입니다. 근데 저는 전기차에 대해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배터리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왜냐면 누구나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뭐 기술 해가지고 SK 이노베이션이 소송도 당하고 그러던데, 그렇지만 어쨌든 접근성이 쉽습니다. 만약에 배터리를 못 만든다,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이 원통형 배터리를 대량으로 구매를 해가지고 이거를 이어 붙이면 됩니다. 이렇게. 그것도 뭐 특허가 있고 기술이 있는 거 아닌가? 이 특허하고 기술에 대한 거는 테슬라가 다 공개를 해놨습니다.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배터리는 차별화가 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전고체 배터리? 어느 세월에 전고체 배터리가 나옵니까? 항상 말씀드리지만 신기술은 지 혼자 갖고 안 됩니다. 옆에 기반 기술들이 올라와서 그래서 되는 건데 보통 20년이 걸립니다. 그럼 전고체 배터리 이야기가 나온 게 10년 됐으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직 10년 정도 더 필요하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전기차의 차별화 요인이 되는 게 무엇이냐? 모터입니다. 모터 1개짜리 자동차, 그리고 배터리, 어떤 차별화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어떤 기업이 모터 2개를 달아보자. 배터리. 이제부터 차별화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어떤 기업은 모터 3개를 달아보자. 기어처럼. 어떤 기업은 아예 모터를 기어처럼 8개를 달아보자. 그래가지고 각 속도에 맞는 최적화의 어떤 효율을 찾아보자. 이렇게 돼서 주행거리가 400에서 800으로 늘어나고 1000으로 늘어났다. 이게 사실 전기차의 혁신이고, 내연기관차를 제압을 할 수 있는 어떤 단서가 되면서도 자동차 메이커가 기술력을 과시할 수 있고, 모터 차별화를 통해서 다른 회사하고 다른 제품임을 피력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전기차 미래는 이런데, 그러면 2차 전지에 대해서 너무나 우리가 취해 있었고 거품에 잔뜩, 그리고 쩔어 있었다라는 표현이 맞을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실상을 보니까 사실 별거 없네. LG화학 리콜 얻어 터져가지고 조 단위를 물어줘야 되겠네, 이런 식으로 이제 점점 거품이 많은 양동에 손에 넣어보니까 알고 보니까 실제 물은 얼마 안 되더라. 이런 게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NS에 대해서 이 종목 자체가 굉장히 나쁘고 이런 건 아니지만 지금 시장 관심을 계속 받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골든 센츄리 일단 많이 올랐으니까 많이 오른 종목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뭐 기업 가치가 변화가 없었는데 300원짜리 600원이 됐는데 여기서 산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50% 자리도 다녀왔고, 그럼 다음 차례가 없는데 뭐 올라갈 때 21선에서 한번 이렇게 겹치는 자리가 있으면 지지가 나올 수 있고, 상승하기 전에 이런 자리, 아까 수평적인 거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자리, 그리고 시작할 때 자리, 뭐 이런 거 정도면 지지가 나올 수 있는데, 어쨌든 이런 기술적 반등을 따먹는 게 아니라 뭐 좋아 보여서 산다, 이런 거는 안 되는 조건이다, 이 종목에서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KG 모빌리언스, 뭐 단기간에 변동성이 큰 상태인데 이런 종목들이 이제 뭐 좋습니다. 성장도 하고, 그리고 계속
이런 결제가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뭐 그렇게 고평가된 것도 아니고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 나쁘지는 않고 성장성도 좋다는 것도 긍정적인데, 근데 이게 어쨌든 50%짜리 최대 주주가 있다. 이러면 주가에 신경 쓸 이유가 없다. 왜? 말씀드렸듯이 뭐 상속이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입장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가 작전 세력이다. 난 이 종목에서 주식을 끌어모아 가지고 주가를 올려야지. 자, 이런 생각하는 작전 세력이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최대 주주가 20%입니다. 이렇게 끌어모아서 주가 올렸는데 지가 팔면 회사 뺏기니까 못 팔겠지. 아니면 뭐 30%인데 회사하고 어떤 모종의 거래 관계가 있었다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안전책이 있어야 되는데 50%짜리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물량 매집해서 올려야지 하면 요 50% 최대 주주 때려버린다. 그러면 이건 바로 죽습니다. 그달로 끝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KG 모빌리언스는 어쨌든 50% 넘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매력이 떨어진다. 그리고 단기 변동성이 컸지만 그게 이런 음봉의 어떤 그늘을 만드는 거라서 부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젠이 반등할 수 있을까요? 뭐 기술적 반등이 가능한데 그 외의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젠이 이런 급등을 하고 나서 실적을 설명할 수 있는 성과를 냈습니다. 저는 뭐 조금 거짓말 못해서 이런 거 처음 봤습니다. 그 정도로 요 사례가 흔치 않습니다. 시총을 10배가, 주가가 10배가 떴습니다. 이때 기준으로 하면 2019년 초 기준으로 하면 20배 이상 뛰었습니다. 타임머신 있으면 그냥 가서 이거 잡고 있으면 되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20배가 뛴 종목이 죽습니다. 20배가 뛰었는데 시가총액이 20배 뛰었을 때 시가총액이 대략 한 8에서 9조 원 정도 됐을 겁니다. 근데 올해 순이익이 5천억이 나왔으니까 어느 정도 설명이 되는 이익이 나왔습니다. 이게 계속 유지가 되면 시세는 지금 저평가입니다. 근데 코로나19 지금 백신 맞고 나서 확진자가 줄어들고 있고, 그럼 진단키트에 대한 수요도 줄어들 거고, 코로나 특수가 사라지면 시젠의 적정 주가는 시가총액으로 따지면 한 3,000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만 원 정도. 만 원 정도인데 그동안 뭐 작년에 벌었던 자산이 있으니까 그 정도보단 좀 더해서 한 2만 원. 이 정도가 적정이니까 기술적 반등을 주더라도 어쨌든 이미 추세가 다 깨져가지고 반등 주고 다시 내린다에 무게를 둘 수 있으니까 반등이 올까요 안 올까요? 그러면 반등은 한 번쯤 올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정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기준은 어떻게 잡으면 됩니까? 떨어지는 21선이 강하니까 여기 부딪히면 정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종목을 살펴봐서 삼성전자. 자, 삼성전자는 반등에 성공했고 단기 이평선 위로 올라섰습니다. 나쁘지 않고 이제 9만 원까지 다시 열린 상태인데 지수가 위험할 때마다 삼성전자를 통해서 관리를 해 나가는 부분, 이게 삼성전자의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는데 뭐 최근에는 약이 됐습니다. 근데 어쨌든 삼성전자에서 주식을 빼 나가야 되고 다른 싼 종목들을 사 나가야 되고 이런 유동성 장세를 만드는 과정에서 본다면 시장이 계속 흔들리고 어떤 진짜 터질 만한 계기가 생기고 이러면 그대로 무너지는 건데 아직까지는 그게 아니니까 삼성전자를 통해서 관리를 한다, 이런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특징 종목이 세미콘라이트. 세미콘라이트가 소폭 반등에 성공했는데 저는 이거 좀 굉장히 불안하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보시면 이거 말고 순이익이 마이너스가 나왔습니다. 마이너스 21.79. 이상하다. 1분기에 7억, 2분기에 72억, 3분기에 39억, 79억, 118억 이익이 났는데 4분기 까보니까 21.79억이다? 그러면 실제로 이게
한 140억 손실이 났다라는 겁니다. 4분기에는. 아니 4분기에 뭐 했는데 또 140억 손실이 났지? 예. 뭐 이거 이제 아직까지 그게 안 나왔으니까 나중에 이제 뭐 사업 보고서나 이런 거 나오면 뜯어봐야 되겠지만 이게 뭐지 140억을 찢을 만한 게 있었나. 예, 그런 부분에서 조금 불안한 게 있습니다. 관리 종목 탈피, 뭐 사유는 사라졌으니까 되겠지만 그것도 감사 보고서가 나와야 되니까 조금 불안한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어쨌든 뭐 다시 주가가 내려와서 관심은 갖고 있는데 그런 불안 요인들이 사라지기 전까지는 기대할 부분이 크지 않겠네라고 보는 거고. 네, 그리고 상보 뭐 급등하고 옆으로 에너지 모아가는 흐름 나쁘지 않습니다. 일단 뭐 제가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열심히 뭐 접촉하고 이야기를 듣고 하는 바에 따르면 한 2배 정도는 무난하지 않을까. 뭐 그래서 한 4,000원, 5,000원 이렇게 보고 있고 그게 뭐 여기에 뭐 주가를 조작하는 이런 게 있다 그런 게 아니라 뭐 자동차 업체들이 어디에서 제휴가 들어오고 어떤 제품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이런 걸 봤을 때 움직이는 거 충분히 가능하겠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상부가 어떤 내놓는 실적이라든지 그리고 상부가 내놓는 제품이라든지 이런 게 시장에서 호응을 받을 만한 수준은 맞다. 예, 그래서 올랐던 거고 이거를 뭐 단기간에 틀었다는 부분이 약간은 비치니까 좀 힘이 떨어지긴 하지만 뭐 언제든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재료는 있다. 그런 측면에서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카카오. 네, 카카오가 액면 분할을 선언을 했는데 액면 분할 지금 시장 분위기에서 또 괜찮은 감각인 것 같습니다. 지금 액면 분할을 때려야 되겠다 이런 거. 뭐 나쁘지 않은데 근데 단기간에 또 이것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액면 분할이 고점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뭐 카카오가 실제로 돈을 벌어가지고 이 지금 시총 42조 원을 기록을 하느냐. 뭐 물론 전망이 좋고 이런 건 맞지만 단기 순이익이 1671억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시총 2조 원이 정상입니다. 42조 원. 근데 카카오 누구나 쓰잖아. 그런 거 다 인정해서 뭐 그래 뭐 완전 깡통은 아니고 돈 앞으로 더 많이 벌 거니까 뭐 난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진 않는다라는 정도의 스탠드를 갖고 있지만 비싸다는 건 당연한 겁니다. 너무 비쌉니다. 예, 그래서 액면 분할해서 주가가 더 올라간다. 이건 틀림없이 이제 정리하고 나오셔야 된다. 오버슈팅에서의 진짜 마지막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포스코. 포스코 제가 여기 기다려가지고 여기서 자료를 올려드리려고 했는데 안 오고 그냥 올라가 버립니다. 예. 그래서 이게 큰 틀에서 이런 눌림목을 형성하게 된다라고 본다면 포스코의 단기 흐름이 나쁘지 않은데 이 원자재 관련주들도 뭐 그냥 단순하게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원자재 가격이 올라서 재고가 얼마나 오르는지 재고를 많이 확보를 하고 있는지부터 예 그리고 이 재고가 움직이고 운반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물량을 움직이고 있는지 그러니까 배 위에 떠 있는 물량이 얼마인지 뭐 이런 거 사실상 시세 차익을 노리는 거 하나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제품 가격의 원료 가격 인상을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는 독점적 기업들 이런 식의 이익 폭증합니다. 네, 그래서 그거 괜찮은데 지금 포스코 같은 경우는 이 두 가지에 다 해당이 됩니다. 다만 평소에 워낙 인기가 없던 종목이고 하니까 뚜렷하고 강한 흐름은 나오지 않지만 실적도 뭐 준수하고 전기차 시장으로 넘어가는 부분에서도 괜찮고 전기차 같은 경우는 뭐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올 것 같고 지금 이미 완성차 업체들이 엔진에 투자를 안 합니다. 그게 이제 결국은 앞으로 전기차 시대가 올 건데 엔진에 어떤 신규 엔진이 필요한 사이클을 본다면 5년에서 10년 내에 전기차가 굉장히 큰 비중으로 시장에 등장을 할 것이다라는 것을 자동차 업체들 스스로 알고 있고 그래서 내연기관 엔진에 투자를 안 하는 거다. 뭐 이런 거
그래서 빨리 오는데 전기 강판의 어떤 수요가 비록 많지는 않지만 앞으로 굉장히 늘어날 거고 못 구해서 난리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예, 요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종목을 더 보고 싶은데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빨리 끝나가지고 예,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